바이오 분야 핫 이슈와 트렌드를 알아보는 카페비 코너입니다. 사이언스데이 바이오 길라잡이 이성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4월 뒤면은 무술년 새해인데요. 연말 네. 정리 뭐 다들 잘하고 계신가요? 네, 열심히 저 새 다이어리도 사고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카페비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네. 또 얼마 전에 그 사이언스지가 선정한 올해 10대 주요 성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카페비 올해의 마지막 시간이죠. 네. 네, 제가 살펴보니까요. 오늘로써 카페비가 33번째 방송이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주제를 다뤘었는데요. 이 기자는 개인적으로 어떤 주제가 가장 기억에 남나요? 좀 뭐 그냥 아이템마다 다 기억에 남고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뭐 노화, 그다음에 뭐 유전자 가위, 뭐 암, 네. 뭐 장내 미생물 같은 아이템은 한 2번씩 다뤘더라고요. 음. 이제 그만큼 이게 바이오 분야에서 중요하다는 걸 방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이 바이오와 또 IT와 결합한 그런 아이템도 우리가 다뤘어요. 네. 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그 능력을 뛰어넘는 새로운 인간을 의미하는 뭐 트랜스 휴먼 네. 뭐 이런 거를 다뤘었고요. 그다음에 뭐 인공지능과 신약 개발의 결합, 뭐 사물 인터넷을 이용한 건강 관리 뭐 이런 것도 다뤘었죠. 그리고 또 이제 흥미로웠던 주제가 이제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생명체, 즉 인공 생명체를 다뤘던 거. 네. 기억나시죠? 네. 우리가 이제 DNA를 새롭게 만들어서 이렇게 생명체에 집어넣는 네. 그런 인공 생명체를 다뤘던 거하고, 그다음에 지구 이외에 인간과 같은 고등 생명체가 과연 존재할까? 이런 우주 생명체 다룬 것도 인상이 남았죠. 그밖에 이제 노벨상 수상자들이 뭐 GMO를 지지했던 이유를 다룬 것과, 네. 그다음에 최근에 얼마 전에 다뤘던 그 아이코스 담배, 왜 한국에서는 팔리고 미국에서 안 팔리나? 그렇죠. 이런 것도 뭐 괜찮았던 아이템이었던 네, 것 많이 같습니다. 이슈가 됐었죠. 정말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매주 쉼없이 달려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혹시 첫 회에 어떤 아이템을 했는지 좀 기억이 나세요? 첫 회는 이제 우리가 노화에 관해서 다뤘어요. 그래서 그때 어. 주제가 이제 노화의 열쇠, 뭐 텔로미어 네. 이런 거였는데, 네. 텔로미어 좀 용어는 어려운데 이거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인간의 그 DNA 유전자가 얼마만큼 이 그 개체가 살 수 있는지 네. 그런 걸 결정하는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있다. 그렇죠. 쉽게 노화가 정리하면 됐어. 그런 네. 거거든요. 어떤 노화의 징표다 이런 거였고, 이 텔로미어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그 호모 헌드레드라고 해가지고 얼마만큼 살 수 있을까, 뭐 네. 100세, 120세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다뤘었죠. 네, 맞아요. 인류가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 시대를 맞이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더불어서 노화 억제 약물에 대해서도 살펴봤었어요. 그러니까 노화 억제 약물이라 하면 약간 좀 개념이 생소할 수가 있잖아요. 네. 우리가 뭐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노화를 늦추는 약물이다. 네. 또 뭐 새로운 개념의 약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호모 헌드레드를 다루면서 그때 메트포민이라는 걸 얘기했었어요. 네. 뭐 당뇨약인데 이게 이제 그 수명을 늘리는 데 효과가 있어서 네, 맞아요. 뭐 대규모 임상 시험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전원해 드렸었는데, 이 메트포민만큼이나 이 노화 억제 물질로서 주목받는 게 라파마이신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지난번에 항생제 다룰 때 한번 다루긴 했었는데, 이 약이 이제 그 원래는 면역 억제제, 네. 또 이제 항암제로 승인이 돼서 사용되고 있는 약물인데, 이 약도 그 동물 실험에서 수명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입증이 돼서 지금은 이제 그 개를 대상으로 한 동물 실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라파마이신이나 메트포민이나 아직 다 지금 막 출발하는 네. 단계거든요. 이제 막 동물 실험이나 임상에 들어간 단계니까 이런 약들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인류의 어떤 노화 연장도 노화 연장이 아니라 이제 수명 연장이죠. 노화를 네. 억제하고 네. 꿈은 아닐 것 같다. 뭐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그 유전자 가위 기술이 과학저널 사이언스가 선정한 올해 10대 연구 성과에 포함됐더라고요. 유전자 가위는 뭐 저희가 한 2차례씩 다루고 네. 굉장히 이제 핫한 이슈로 많이 다뤘었는데, 네, 네. 맞습니다. 이제 그 사이언스가 선정한 10대 주요 성과에 뽑혔었죠. 그 사이언스에 실린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네. 근데 유전자 교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한다면은 잘못된 유전자를 교정한다. 그러니까 정상 유전자로 만든다 이런 의미잖아요. 네. 그거를 조금 더 풀어 본다면은 이 유전자라는 거는 DNA인데, 이 DNA는 염기라는 걸로 구성이 돼 있어요. 네. 이 염기 하나하나가 잘못되면은 그게 결국 이제 질병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염기를 교정한다는 의미인데, 유전자를 교정한다는 거는, 근데 이 사이언스에 실린 연구의 핵심은 뭐냐면은 그 염기를 교정할 때 그 잘못된 염기 단 한 개 수준에서 교정을 할 수 있더라 이거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연기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잘못되고 하나는 정상이면은 네. 정상인 걸 건드리면 부작용이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 잘못된 거 하나만 딱 건드리는 것까지 성공을 했다. 네. 이제 그런 내용으로 그게 참 신기한 것 이게 같아요. 이제 주요 성과로 뽑혔고요. 이거를 네. 이제 주도한 연구자가 하버드 대학의 그 데이비드 리우라는 교수인데 네. 이 교수는 그 네이처지가 선정한 올해 10대 과학자에도 뽑혔습니다. 네. 아, 유전자 가외 주제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핫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유전자 가이가 그 노벨상을 받을 때까지는 계속 핫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네. 그리고 암과 관련해서도 카페비에서 여러 차례 다뤘잖아요. 이번 사이언스 10대 뉴스에 면역 항암제도 포함됐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 이 암을 다룰 때 이제 네. 면역 항암제도 한번 다뤘었죠. 네, 네. 그때 이제 뭐 3세대 항암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맞아요. 1세대는 이제 화학, 케미칼 항암제고 2세대는 항체, 바이오를 이용한 항암제고 3세대는 이제 면역 항암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 3세대 항암제 어떤 개념은 우리 몸에 이제 면역세포라는 게 있잖아요. 이 네.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죽일 수 있도록 더 이렇게 힘을 보태준다. 뭐 이런 네. 개념의 항암제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사이언스에 실린 내용은 뭐냐면은 그런 면역 항암제의 어떤 작동 원리는 원래 이제 항암제가 그러니까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항암제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네. 네. 이런 그 암세포들은 그런 면역세포들의 공격을 회피하는 전략을 구사해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걸 구사하지 못하도록 음. 그걸 도와주는 물질이거든요. 이런 물질이 면역 항암제가. 네. 그래서 이 항암제를 면역 세포가 더 잘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물질 이런 게 이미 개발이 돼서 미국 FDA에서 흑색종 암에 대해서는 이미 승인이 났어요. 근데 네. 이제 그 이후에 이번에 추가로 이 사이언스에 실린 내용은 뭐냐면은 이 치료제가 흑색종 이외에 뭐 췌장암이나 이런 다른 암에도 효과가 있더라. 네. 그러니까 이 제품의 적용적을 넓힐 수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거죠. 네. 면역 항암제 어떤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음. 부분인 거죠. 네, 유전자를 몸 안으로 직접 넣는 이제 유전자 치료 임상 시험 결과가 또 10대 성과에 네. 포함되기도 했고요. 자, 그런데 이런 연구 성과들 이외에도 과학계 좀 안 좋은 소식도 있었다면서요? 안 좋은 소식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네, 저는 그 트럼프의 발언이나 네.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데요. 환경기후 거기에서 이제 탈퇴한 그런 네, 게 좀 파리 기후 협약. 떠오르고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할 때부터 계속 이제 과학계와 갈등이 있어 왔었는데 네. 근데 이제 과학계가 비판하고 나선 것은 이 사람이 이제 그 지구 온난화를 부정을 하고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을 탈퇴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그 과학 관련 주요 연구 기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연구 기관들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방침을 밝혔어요. 네. 과학계가 강력하게 반발을 했고 그 이전에 연초에 이제 트럼프가 또 전 세계를 한번 떠들썩하게 했던 게 반이민 정책이었죠. 네, 맞아요. 이걸 두고도 미국 과학계가 굉장히 반발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네. 근데 그 이유는 이렇게 다른 나라, 뭐 아시아나 중동 이런 데서 온 그런 젊은 연구자들이 미국 과학에 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네.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하니까 미국 과학계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우리 뉴스에도 한번 나갔었지만 미국 백악관은 이제 그 자국, 그러니까 미국인 출신의 과학자가 노벨상을 받으면 네. 그 연말에 이제 그 가서 수상을 하잖아요. 그 네, 전에 맞아요. 백악관에 초청을 해서 이렇게 환영을 해주고 그러거든요, 대통령이. 네. 근데 그런 행사도 우리는 생략이 됐었죠. 네, 맞습니다. 그게 연례 행사였는데 네. 말이죠. 또 그리고 올해 미국 사회를 강타한 것 중에 하나가 성폭행 피해자들의 폭로였어요. 과학계도 예외는 아니었죠? 근데 대표적으로 한 두 대학의 이제 사례를 제가 얘기 드릴 건데요. 네. 보스턴 대학의 그 지질학자 이 마천트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네. 이제 자기가 예전에 데리고 있던 그 박사후 연구 과정 여성 2명을 남극을 탐사하러 갔을 때 뭐 성희롱을 했다. 그래서 이 여성 2명의 걸 이제 폭로를 했었고요. 네. 이제 보스턴 대학 사건은 그런 얘기였고, 그다음에 이제 로스체스터 대학에 또 제거라는 교수가 있어요. 이분이 한 8명의 정도를 성폭행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폭로가 됐었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 기자의 올해 마무리 그리고 이제 내년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가 바이오의 시대라는 건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네. 그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바이오는 그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아직도 괴리가 굉장히 커요. 우리 이제 카페비의 취지가 이제 그런 괴리를 줄여보자, 좀 더 친절하고 알기 쉽게 풀어보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내년에도 네. 이제 그런 뉴스를 더욱 더 열심히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바이오 소식을 위한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올 한 해 카페비 리뷰와 주요 성과 등을 살펴봤는데요.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춘 친절하고 유익한 바이오 뉴스 내년에도 변함없이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기자 2018년도에도 기대할게요.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